네, 안녕하세요. 삶을 창조하는 연극술사입니다. 오늘도 삶에서, 책에서 제가 깨달은 것들 소소하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갱년기, 또 이코로 폐경기라고도 하죠.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저도 이제 이 시기가 저한테 이제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고, 뭐 혹시라도 또 뭐가 살짝 감정적으로 그러면 갱년기인가? 뭐 이렇게 스스로 자문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제가 이제 갱년기랑 뭐 나한테는 이제 아주 먼 얘기야라고 했었을 그 즈음에는 그냥 어디선가 들었던 이야기들이었죠. 갱년기는 뭔가 노화되는 그런 시기고, 또 그러다 보면 뭔가 뭐 감정적인 기복도 심하고, 뭐 특히 뭐 홍조, 그다음에 어떤 호르몬의 이제 변화,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뭐좀 이렇게 어디서 그냥 들은 것 같아요. 뭐 신문에서도 뭐 자주 접했던 것 같고, 뭐 어떤 의학 관련 것들을 보면 그렇게 이제 소개가 되었던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이 시기가 가까이 오고 있으니까, 관심을 이제 갖게 되죠. 뭘까? 하는데 일단 갱년기라는 이제 한자가 이제 다시갱, 그쵸? 다시, 어떤 새로운 어떤 그 해를, 뭐 삶을 다시 한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 갱년기라는 말이. 그렇고 제가 이제 그렇게 그냥 보편적으로 관습적으로 들었던 갱년기에 대한 이야기 말고, 그 문숙 씨가 하셨던 말씀 중에 이제 갱년기 그거는 이제 남자 여자를 떠난 중성의 존재, 어떤 그냥 인간으로 불리워지는 존재로서 이제 다시 살게 되는 시기가 된 거다라는 이야기가 그때 참 인상적이었고, 그리고 정말 맞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을 많이 했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쪽으로 이제 갱년기를 조금 더 관심을 기울였던 것 같은데, 근데 워낙에 이제 많이 보편적으로 소개되고 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뭐 호르몬이 부족하다, 뭐 감정이 막 기복이 있다, 또 뭐 호르몬제도를 그래서 또 뭐 어떤 걸 먹어줘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오늘 저는 이제 제가 그동안 소개했던 책 두 권에서 이제 그 갱년기 부분을 조금 소개를 하려고 해요. 우선은 제가 당신은 아직 갖지 않았다는, 여기에 이제 갱년기가 소개된 것은 아닌데, 이 책에 솔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솔개의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솔개의 갱생이 있어요. 솔개가 다시 살기 위해서 어떤 것을, 어떤 삶을 솔개가 선택했는지를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뭐 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아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저는 이 책에서 처음 접했거든요. 어떤 이야기냐면 요걸 좀 읽어드려 볼게요. 솔개는 70년까지 살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솔개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수명은 아니다. 잘 발달된 날개와 부리와 발톱을 가진 맹금류로서 하늘을 누비며 사는 것은 40년이다. 그 후 갱생을 통해서 주어지는 30년의 수명은 선택이다. 솔개가 태어나 40년이 되면 날개는 날아오르기 힘들 만큼 무거워지고, 날카롭던 발톱은 아무것도 움켜쥘 수 없을 만큼 두꺼워진다. 날카롭던 부리 역시 길게 자라 먹이를 물 수 없게 된다. 이때 솔개는 선택을 해야 한다. 40년만 살고 그대로 죽을 것인지, 갱생을 선택하여 30년을 더 잘 살 것인지. 물론 갱생의 길은 쉽지 않다. 하지만 솔개에게는 죽고 사는 매우 중대한 결정이다. 갱생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면 외롭고 힘든 험한 길을 가야 한다. 그것도 몇 개월 동안을. 그곳에서 자신에게 한때 자랑이었지만 이제는 낡고 쓸모없게 된 부리를 바위에 쪼아 부서지게 한다. 새 부리가 나올 때까지. 그 다음 새로 나온 부리로 발톱을 뽑아내고 날개를 뽑아낸다. 자신의 영광스러웠던 과거와 이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기 혁신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예전처럼 30년을 더 살아가는 것이다. 솔개에게 30년은 결코 덤으로 주어지는 수명이 아니다. 비록 우하지만 솔개의 갱생처럼 우리의 걸음도 반드시 꼭 한 번은 변해야 한다. 여기서는 이제 걷기에 대한 이야기라서 걷기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해주고 계시죠.
솔개가 자신의 본능과 싸워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나서 생명을 배 가까이 연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걸음도 지금까지 걸어왔고 본능처럼 몸에 익숙해진 자세와 싸워서 내 몸에 맞는 건강한 걸음으로 거듭나야 한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이제 그 걸음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걸음 쪽으로 이제 그 포커싱이 되어 있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요 부분도 여기서 이제 우리의 걸음도 한 번씩 변해야 된다라고 하신 것처럼 한 말처럼 요 갱년기라는 것이 어떤 내 인생의 변화 요 한자어 자체도 그렇잖아요. 예, 그 고칠갱 다시경 요 말이기 때문에 내 삶을 다시 한번 네, 리셋해야 되는, 예, 다시 한번 이렇게 고쳐봐야 되는,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생각에서 같은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이제 우화에서 솔개가 굉장히 자신의 그 앞서 살았던 40년이 굉장히 좀 위대했잖아요. 그 날개며 불이며 막 굉장히 막 찬란했던 날인데, 근데 각각의 자기만의 인생에서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인생이 정말 빛나고 아름답고 막 어떤 막 그 뭐 좀 명예롭고 막 그 소위 어떻게 보면 찬란한 그런 시기의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은 또 인생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각자가 자신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겉으로 보여졌을 때는 저 사람은 정말 빛나는 인생을 살았어라고 하지만 본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남들은 뭐 어떤 사회적 시각으로 봐서 저 사람의 삶은 저건 아니야 뭐 너무 보잘것없어 너무 하찮아라고 얘기하지만 본인은 당사자인 자신은 나는 참 내 인생이 아름답고 찬란했던 시기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본인만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갱년기의 시기에 왔을 때는 일단 그거부터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내가 살았던 앞서의 인생은 어떠했나. 그거는 누가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내 스스로의 잣대로 내 인생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 갱년기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제 현대인들의 수명도 굉장히 길어지고 또 이제 요 갱년기는 다 누구나 이제 겪게 되는 시기가 됐잖아요. 그런 시기라 요 시기에는 이제 여기서는 솔개는 이제 자신의 선택으로 앞으로 내가 더 생명을 연장해서 살아가려면 이런 갱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선택을 한 거지만 인간은 이제 그렇게 삶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삶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흔히 지금 갱년기에 대한 해석을 굉장히 어떤 좀 현대의학적인 관점, 어떤 보여지는 의학, 그 현대의학은 저는 볼 때 겉으로 보여지는 거, 어떤 정신적인 영역까지 함께가 아니라 한쪽 면만 지금 보고 있는 의학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쪽 의학의 관점으로만 갱년기를 어떻게 보면 뭐 질환적인 것처럼도 보는 시각도 있고 한데 저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을 그 재정립하고 봐야 하는 시기라는 거에 저는 동의를 하고 특히 뭐 아무튼 여자든 남자든 문숙 씨가 얘기했던 부분에서도 동감을 하거든요.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인간으로 이제 서야 하는 시기가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다음은 제가 이 책에서 이제 구체적인 지난번에 제가 소개했던 여성의 몸, 여성의 지혜라는 책에서도 여기는 이제 의학서적이기 때문에 의학 관련된 부분을 더 이렇게 많이 그 이야기하기 때문에 갱년기라고 안 하고 폐경기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저도 굉장히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도 제가 좀 읽어드려 볼게요. 우선 그 이제 노화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갱년기, 폐경기가 되면 여기서 나이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게 될지는 믿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쇠퇴하지만 이러한 쇠퇴는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게 마련인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단지 나이가 든다는 것에 대한 집단적인 믿음의 결과이다. 네, 믿음의 결과.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주입해 준 얘기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물론 물리적으로 어떤 현상적으로 어떤 노화라는 부분이 있지만 그 나이 들어감에 대한 정의나 나이 들어가면서 어떤 부분은 어떻게 된다더라 하는 부분을 우리가 그냥 아 이렇게 된대라고 생각해지는 믿음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그러한 결과가 당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적으로 의례적으로 사회 간섭적으로 이렇다더라 하는 믿음의 결과라는 부분이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는 폐경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하는데요. 읽어드려 볼게요. 여기서 흔히들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호르몬 이제 변화가 일어난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폐경기에 난소에서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 다른 곳에서의 안트로겐류의 호르몬 분비가 2배나 증가한다는 사실이다. 이와 같이 건강한 폐경기 여성의 몸은 자연스럽게 난소의 호르몬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그러므로 충분한 양의 안트로겐을 생성할 수 있는 여성들에게는 사실상 호르몬 대체요법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건강하게 어떤 호르몬은 이제 줄어들지만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다른 호르몬이 또 자연스럽게 생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뭐 여성 호르몬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뭐 호르몬 관련된 약을 먹거나 뭐 할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여성들에게 폐경기는 전환점의 시기이다. 이 부분을 이제 저는 이제 폐경기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갱년기라고 한번 이제 같이 더불어서 폐경기, 갱년기는 전환점의 시기이다. 인간관계나 일, 우리가 거쳐온 상황들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 수도 있고 우리 몸이 요구하는 발전적인 작업을 시작할 수도 있다. 우리가 과감히 몸이 요구하는 작업을 시도하고자 할 때 우리는 제2의 청춘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아까 그 솔개의 이야기처럼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어떤 그런 날개나 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대로 갖고 살 것인지 아니면 나는 좀 한 번쯤 전환을 해보겠다. 근데 그런 전환이 있었을 때 생명이 얻어진다라는 우화가 그 솔개의 우화에서 나왔잖아요. 새롭게 다시 앞에 30년을 더 살려면 내가 그동안 누렸던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나를 살게 했던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다 버려내야 그리고 나서야 다시 새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 말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는 그 앞서 산 그 세월이 누군가가 볼 때는 저 사람의 삶은 정말 성공적이야. 잘 살았지. 저만 하면 찬란해. 라고 하지만 본인은 안 그럴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누가 볼 때는 저 사람의 인생은 하찮아. 아유, 저게 뭐야. 난 저러고 살고 싶지 않아. 라고 하지만 나는 본인은 본인의 인생을 또 나는 잘 살았어. 라고 이제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지 어떻게 너 살았든지 간에 내가 그동안 나를 살게 했던 어떤 커다란 무기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의 치트키, 나만의 솔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날개처럼 나만의 어떤 날개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나를 이만큼 이 세월 동안에 살게 했던. 근데 그거를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솔개도 얼마나 힘들었다고 지금 표현을 했어요. 그 손톱을 다 뜯어야 되고 날개를 뜯어내야 되고 그 고통의 작업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갱년기 시기가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고 지난한 시간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를 그동안 살게 했던 그 치트키, 나의 그 날개를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게 남이 봤을 때는 영광이라고 할 수 있고 남이 봤을 때는 저건 하찮은 거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그것이 뭐가 됐든 어떤 평가를 받든 간에 본인은 그동안 살았던 것을 일단은 다 버려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찌 보면 그 살아있는 삶이지만 죽은 삶으로 살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건 모든 일에는 때가 있듯이 심어야 될 때, 거둬야 들여야 될 때가 있듯이 이 갱년기의 때는
아, 난 그러고 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냥 내 날개 그대로 살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벗어 던져야 돼. 이거를 내가 볼 땐 아직 나 쌩쌩한데 날개가 되게 쌩쌩해. 나는 이거 갖고 30년 더 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잡아 뜯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물며 나는 내 날개가 이게 조금 좀 엉성하다고 생각해서 난 여기다 조금만 뭐 붙이면 된다라고 생각해라고 하는 것도 통하지 않고 그냥 뜯어내야 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나를 살게 했던 건 뭘까? 나를 그동안 내 인생에 지금껏 40년 넘게 50년 가까이 나를 살게 해준 힘은 뭘까? 그거를 정말 먹먹해질도록 가슴이 시릴 정도로 그건 누가 봐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나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한한 작업이죠. 보기 싫은 작업일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알아냈을 때, 아, 나의 날개는 이거였구나. 나를 살게 했던 건 이거였구나. 근데 그걸 버려야 한대요. 버리고 다른 것을 내가 장착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제가 더불어서 저는 요즘 왜 이렇게 짜증나고 막 이럴까라고 생각했더니 저는 여기 부신의 기능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갱년기나 어떤 폐경기랑은 조금 상관없이, 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신은 몸의 중요한 충격 흡수 기관이래요.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개의 작은 엄지손가락 크기만한 게 이렇게 어디 있냐면 요쪽 밑에 이렇게 배 있는 부분, 이 아랫배 있는 부분에 있는데 요거는 건강하고 유연하게 유지시켜주는 호르몬을 생성하도록 되어 있대요. 그런데 스트레스의 빈도와 강도가 너무 심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부신이 지쳐버린대요. 그래서 요 부분이 많이 좀 이렇게 약해져 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짜증이나 뭔가 그럴 수가 있겠다. 근데 저가 생각해 봤을 때 제가 그동안의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갱년기 어떤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저의 날개는 무엇이었는가를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부신을 많이 썼구나. 그래서 이렇게 좀 짜증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의 삶을 살았으니까 분명히 지쳐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갱년기, 폐경기를 생각해야 되는 이 시기는 일단은 지쳐 있을 수 있다. 그게 뭐 막 인생을 찬란하게 살았든 인생을 뭐 하찮게 살았든 뭐하게 살았든 아무튼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요 시기는 부신의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스트레스가 쌓여져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나를 건강하고 유연하게 해주는 부분이 지금 내 내장에서 좀 너무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조금 제가 좀 치유를 해주는 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부신의 기능이 회복되고 나면 우리 몸은 스스로 호르몬을 충분히 분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게 되니까 요 갱년기와 요 이제 폐경기 때에는 당연히 요 부신의 기능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요 지금 제가 폐경기에 대한 부분은 그 부분으로 제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 그래서 이때는 특히 이런 많은 그 갱년기나 폐경기 여성들이 탄생에 관한 꿈을 꾼다. 이러한 탄생의 꿈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무언의 메시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막 폐경기를 거치거나 이미 그 과정에 속해 있는 여성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욱 내면의 깊은 곳으로 다가가서 그곳에서 표현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들을 탄생시킬 필요가 있다. 수잔 위드는 다음과 같은 글을 썼다. 폐경기를 거치는 동안 여성 각자는 고독, 죽음, 부활에 몰두해 있고 창조적 욕구로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여성의 몸은 완벽함, 완전함, 진실, 그리고 변화를 요구한다. 여성들이 그늘진 자아를 부정하려고 하면 할수록 몸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폐경기, 이 갱년기는 여성 개인, 나아가 공동체 전체를 어둡고 알려지지 않은 것들과 직면하게 할 것이다. 우리들 각자의 내면에서 이 폐경기, 갱년기를 시작으로 다시 탄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러니까 여기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내 몸이 그거를 그 폐경기, 갱년기라는 그 부분을 시작으로 해서 다시 탄생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사춘기가 있고 갱년기가 있고 어떤 나이별로 어떤 탄생의 어떤 때들이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갱년기, 폐경기에 대한 생각을 어떤 외부적으로 지금 가지고 이렇게 뭐 당연히 그렇게 지금 알고 있는 관습적인 것들 뭐 그런 것들에 그냥 그러려니 하고 따라가지 마시고 분명한 건 요 한자에서도 말하지만 다시 한번 내 인생을 생각해 보는 시기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연극술사였습니다. 안녕.